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술치료의 인물들 그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마가렛 나움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술치료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마가렛 나움버그는 1890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11년 학사학위를 마친 후에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공부를 계속하게 되고요. 또 로마로 건너가서 마리아 몬테소리 밑에서 교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몬테소리라는 이름은 아마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나움버그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서 몬테소리 학교를 여러 개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형식적인 책 중심의 커리큘럼들을 보면서 마가렛 나움버그는 조금 더 교육 방식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결국에는 센트럴파크 웨스트의 월던 스쿨이라는 자신만의 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이 월던 스쿨은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학교로 점점 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제가 이번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학교는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월던 스쿨은 1928년에 첫 졸업반을 배출하게 되고요. 학계와 전문 분야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월던 스쿨에서 나움버그는요, 모든 교사들에게 자기 분석을 수행할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상담 쪽이나 심리치료 쪽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 분석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언어 상담하고는 좀 다른 분야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무의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의식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분석가에게 분석을 받는 과정이죠. 특히 심리치료사라든지 어떤 내담자를 상대하는 분들은 역전이나 전이의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꼭 자기 분석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나움버그는 교사들에게도 그 자기 분석을 꼭 받으라고 권장을 했던 거예요. 나움버그는요, 아이들에게 무의식에서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이는 어떤 독창적인 이미지를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정신분석에서 자유연상의 기법을 취하면서도 그 연상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이트와는 좀 뜻이 달랐던 것이죠. 여기서도 여러분이 자유연상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Dangerous Metho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키어라 나이틀리가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정말 빠져들어서 본 영화인데요. 거기에 칼 융과 프로이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등장을 하죠. 영화 속에서 자유연상 기법을 하는 장면이 잠시 나와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x, Male. family, Child. divorce. No. Professor Freud, Dr. Jung. I've simply opened the door. It's for young men like yourself to walk through. 네, 보셨다시피 내담자가 똑바로 앉아도 되지만 편안한 소파나 카우치에 누워서 분석가가 어떠한 단어들을 제시하면 떠오르는 대로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대답을 하는 건데 뭔가 전혀 떠오르는 게 없다 할 경우에는 그 단어에 표시를 하죠. 그러면 그 단어들은 내담자의 어떤 무의식에 걸려 있다는 유의미한 뜻을 상징을 해요. 저도 가끔 우리 성인 내담자 분들께 하기도 하는데요. 나움버그는 이러한 기법을 언어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도록 장려를 했던 것이죠. 우리 미술치료사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난화 기법 정말 많이 하는 미술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난화 기법은요, 사실 마가렛 나움버그가 개발한 게 아니라 그녀의 언니 플로렌스 케인이라는 분이 개발한 것입니다. 케인은 월든 스쿨에서 나움버그와 함께 미술교사로 일을 했었죠. 케인도 중요한 미술 선생님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국가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었는데요. 낙서하는 기법을 개발을 한 거죠. 낙서해놓은 선에서 어떤 형태나
어떤 자기 눈에만 보이는 연상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난화 기법, 낙서를 할 때 내담자는 눈을 떠도 되고 눈을 감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케니는 정신분석 자유현상과 이 유사한 상상력과 무의식적 이미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난화 기법을 개발한 것이죠. 잠시 논문을 보시면요. 이 논문은 불안과 우울증이 있는 한 성인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인데요.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난화 기법을 개입함으로써 내담자의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나운버그는 이제 월든스쿨을 떠나서요. 책을 쓰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부터 47년까지 많은 성인과 아동 내담자들을 심리 치료를 했고요.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이 예술을 사용한 사례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미술 치료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학문적으로 확립하는 데 많은 공헌을 세웠죠. 1966년에 출판된 그녀의 저서 Dynamically Oriented Art Therapy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국어로 해석을 하자면 동적 지향 접근 방식의 미술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담자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려진 그 그림 안에서 상징물과 어떤 자유로운 연상을 통해서 자발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운버그는 미술 치료를 심리 치료의 독특한 형태로 보았던 것이죠. 프로이트와 융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운버그는 상징의 내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운버그는 모든 사람이 예술에 대한 창작성 그리고 그러한 유의미한 해석은 내담자만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운버그는 내담자가 심리적 갈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미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술 치료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디스 크레이머와 나운버그의 관점은 다소 좀 달라 보이죠? 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이머는요, 창의적인 작업을 통해 성숙한 방어 기제인 승화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오른쪽에 나운버그는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전의를 강화하고 이 전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인 갈등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술치료 분야의 기초적인 베이스는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술이다 라고 말한 프로이트의 바탕을 두고 시작은 되었지만 마가렛 나운버그와 이디스 크레이머의 각기 조금은 다른 이러한 방식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치료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커다란 무대를 설정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